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구성주의에 대해서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합화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서 이제 그 웬트가 말했던 슈퍼비니언스라고 하는 그 위생적 부수성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뭐 여러 개를 1대1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구성주의와 연관된 질문 하나. 배문현양 소감이 어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사실 제가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좀 다방면으로 익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또 특히 사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편견들, 어떤 뭐 국가나 민족에 대한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그 편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좋은 세미나 감사합니다. 최영준 군. 네, 소감은? 저는 아까 질문 드리긴 했는데요. 소감은 일단 제가 이 EAI를 들으면서 그 복합화라든지 이런 것에 저도 국제정치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복합화와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복합화는 상당히 일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 뒤에 진행되는 그 강의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 복합적인 이제 복합화로서의 그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뭐 시도됐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실용적인 그 방법론 혹은 다원적인 방법론으로서 이제 접붙여지는 복합화가 그냥 결론에서 접붙여지는 그런 측면밖에 안 보여서요. 조금 그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네. 김진수 씨. 마이크가 안 된다. 왜 한국은 꿈이 없느냐 하는. 아까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재호?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질문이 그 21세기의 세계의 꿈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꿈들을 쭉 보여주셨는데 이미 21세기가 지금 2020년이니까 20%가 21세기 20%가 이미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 각 나라들의 목표 21세기의 꿈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한반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추천해 주신 책들을 읽어보면 현재 국제 정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상의 베이스가 서양의 사상이나 이제 서양의 역사들의 바탕이 돼서 이제 국제 정치 이론들이 생겨났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세계 정세를 체스판에서 장기판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 동안 중국이 세워놨던 질서 속에 더 적응을 해왔었고, 현재는 그 서양에서 세운 질서를 잘 적응을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세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두 다른 세계관을 잘 조화시켜서 이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없으면은 대강 뭉뚱그려서 얘기를 좀 해볼까? 잠깐. 그 지난번 길게 이메일 줬던 질문까지 포함해서 구성주의라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냐, 뭐 작은 문제. 뭐 국제정치학을 그 배운 사람 따로 국제정치론이나 국제정치 이론을 배우지 않은 경우에는 생소한 얘기죠.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얘기가 조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뭐 1980년대 후반에서 최근 한 30년 정도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각고도 다른 것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일정하게는 같은 측면이 있죠. 가령 그것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웬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학생으로서 데뷔할 때 했던 최초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액터라고 하는 소위 국가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간에 어느 것이 그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시스템이 주인공을 일정하게는 만들어 나가고 또 시스템이 만약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면에서는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면은, 만약 국제정치가 내면이 중요한 것이냐 외면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내면을 다 보자 라고 하는 얘기는 뭐 일정하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웬트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근데 중요한 차이는, 웬트가 생각하는 경우에 내면을 그럼 어떻게 하는데, 국제정치에서 웬트는 결국은 서양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퀀텀적인 방식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또는 국가의 라고 하는 액터의 내면 세계를 추적하는 방향. 나 같은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아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국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에 그게 반은 밝은 색이고 반은 어두운 색이면은, 똑같은 달이 떠 밝은 그 추석달을 바라보면서 만약 외면이 결정하는 거라 그러면 모두가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한가위 보름달에. 근데 이태백도 그렇고 그 그림을 그린 이성성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깜깜한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얼리티는, 현실은 뭐겠냐? 깜깜한 세계가 그러면은 세계를 다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밝은 달 같은 세계가 세상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 두 개가 결합되는 모습인데, 중요한 차이는 웬트가 읽어내려는 내면과 내가 읽어내려는 내면은, 아마도 웬트는 굉장히 서양적인 현대 자연과학적인 것이고, 나는 조금은 동양적인 방식에 의한 내면 읽기를 통해서
국제 정치를 읽겠다 하는 아마 중요한 차이가 있겠죠. 그 질문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 하는 거는 내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후반 한 30분은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걸 물어보면은 강의를 다시 해라 하는 얘기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내가 한 얘기가 한국적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질서가 지금 그 최대 논쟁거리로 국제 정치에도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바이러스가 생각해도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내놓고 있는데 중국도 그 모델로 그러면 포스트 코비드 19의 중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설득력이 별로 없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내가 축약된 30분을 통해서 액터는 이런 식으로 다시 짜고 스테이지는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연기는 이렇게 복합 연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상대방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바이러스한테 또 하는 얘기죠.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쪽이 어떤 식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공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대로 자기 재생산을 해나가는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털만큼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면 이중택일이죠. 그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마지막 챕터나 또는 사랑의 세계 정착의 이론 파트나 마지막 파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 그러나 그 얘기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익숙한 것. 생소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거나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7주까지 이렇게 왔으면은 상당한 인내심이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따라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첫 주나 일곱째 주는 동과 서를 이분으로 해서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이러스까지 친화력으로 품고 가려고 하면 그 얘기는 미국 사람이 들어도 경청할 만한 얘기여야 하고 유럽 사람이 들어도 경청할 만한 얘기여야 하고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한국 사람이 꼭 할 수 있느냐? 한국 사람이 꼭 못해야 될 이유는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무도 못하는데 국제정치학에 내가 보기엔 대혼란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근데 역설적으로 중국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네가 제일 체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다. 천하질서도 겪었고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도 겪었고 또 개혁 개방도 겪었고 그런 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신문명은 중국에서 그러는데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겪은 역사의 모습을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 속에서 훨씬 더 복잡한 삶을 겪은 건데 상대적으로는 덜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들에는 상당한 부침이 있었는데도 결국 이게 액터가 소멸되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얘기를 사실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동과 서의 어느 한쪽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굳이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방법상으로도 동서고금에 엉뚱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해서 오늘의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얼마나 이뤘냐. 내가 보기엔 대체로 다 낙제예요. 미국?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가면은 점점 미국의 상대적인 역할은 오바마의 스피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중국?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지만은 중국도 국내 정치나 또는 공생의 그런 생태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는 21세기 중반에는 중국이 신문명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이다. 그럼 어디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무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골인을 하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따라서 20년 뛴 결과는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안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문제는 있죠. 맨날 남북 문제만 바라다보고 안 뛸 수는 없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다행히 앞에 뛴 사람들이 여전히 쩔뚝쩔뚝하고 라인에서 벗어나고 뭐 그렇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미국이나 중국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아이들을 잘 도닥거려서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그게 아마 뭐 미래의 한국 세계 정치 또는 꿈의 세계 정치의 궁극적인, 일정하게는 여러분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대로 별로 앞에 간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그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작은 팁을 주면, 그러나 각 대학에서 국제정책이나 이런 걸 들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건 그거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건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로 해외 유학을 가서는 그거대로 우리가 흡수를 해내야 동서고금의 어느 것을 흡수할 것이냐 하는 파트의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그 7번에 걸쳐서 EAI 아카데미를 들은 기념으로 조금 더 큰 꿈을 꾸는 속에서 현실적인 노력은 현실적인 노력으로 해서,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듯이 6.1준처럼 뭐 갑자기 인생의 전환을 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에서부터 착실하게 조금씩 키워나가는, 꿈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들 많이 했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